임대 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이 됩니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른 처분 명령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양도세 절감 및 임대소득도 가능하지만 처분 명령에서 제외되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건부장입니다. 혹시 농지는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가요? 이런 농지를 휴경지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즉 농지은행에 맡기기만 해도 매년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맡기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농지가 임대가 가능한지, 임대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은행을 아시나요?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농지를 빌려주고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분들에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빌리고 싶은 사람을 중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 빌려주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이용하냐고요? 땅은 있지만 직접 농사는 못 짓는 분, 고령이시거나 타 지역 거주자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분, 이런 분들이 많죠. 이분들은 그냥 땅을 놀리기보다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매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훨씬 나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농지은행이라고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사이트 상단에 농지 내놓기라는 항목에 첫 번째 매도 임대 신청을 클릭 후 들어가면 온라인에서 농지 빌려주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항목 두 번째 사업 안내를 클릭하시고 농지 빌려주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두 번째 항목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무 농지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임대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 수탁 대상 농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일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지목이 전답가수원 그 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면 가능합니다. 아래 추가 항목들도 해당되시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농지은행 상담 전화 또는 가까운 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수탁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이 가능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땅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땅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지 않아도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제외 대상 토지라면 아주 좋겠죠. 농지법에도 문제없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임대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상속 농지 중 농사를 짓는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농지. 둘째, 8년 자경 이농자 농사를 짓는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농지. 셋째, 주말 체험용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농지. 넷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되는 농지.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임대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산정은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임대 위탁 시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됩니다. 사용대 위탁 시 건당 10만 원입니다. 계약 시 1회만 지불합니다. 10년 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기책 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서류는 농지임대 위탁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등 아래 서류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챙기시면 됩니다. 임대 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이 됩니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과세 10%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적용받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른 처분 명령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도세 절감 및 임대소득도 가능하지만 처분 명령에서 제외되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할 경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휴경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 처분 또는 경장 명령이 내려지고 처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공시지가 혹은 감정가액의 20에서 25%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휴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 활용 제한구역에 속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개발 제한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임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마다 임대료 기준이 다르니 관할 농어촌 공사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셋째, 임대계약 갱신이나 중도 해지 조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중간에 개발 사업이 생기거나 매각을 원할 경우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농지를 누가 임대해서 쓰는 걸까요? 농지은행은 다양한 수요자에게 농지를 연결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기농기촌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농,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예비농업인 또는 법인을 통해 농업을 운영하려는 단체 등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기농 지원 정책이나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은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의 농지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수익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농지가 임대수탁 대상 농지에 해당되어서 임대로 맡기고 싶으신 분은 가장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농지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상담 전화는 1577-7770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놀리는 건 자산의 기회를 잃는 일입니다. 활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수익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